도 맞기 싫으면 당장 대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부엌 문틈 너머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었고 그 위협적인 말투는 제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발을 떼지 못한 채 차갑게 굳어버린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해, 은지야. 내 엄마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니까. 이어 들린 제 딸 은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고통스럽게 울렸습니다. 제발 오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생각할 게 뭐 있어. 추석 전에 돈 나와야 하니까 빨리 사인하라고. 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은지는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 위에는 얼음팩이 힘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와 붉은색 인주를 은지 앞에 밀어놓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지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이 저의 손을 태울 만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금세 표정을 고쳐 잡고는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저는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흔적이 은지의 얼굴 위 상처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족의 일이란 말입니까? 은지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거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제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는 불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시죠.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까? 우리 은지가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무시하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어머니도 손해예요. 저희도 힘들어서 이러는 건데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통장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통장인데요. 어젯밤부터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CCTV 영상도 남아있고요. 통장님의 말에 사위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장님은 상황을 눈치채고는 곧바로 휴대폰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심한 다툼이 있던데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둥댔습니다. 저는 은지를 품에 안으며 다시 한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때 뒤이어 도착한 남편 창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서류는 대체 무엇이고 은지는 왜 저런 상태입니까? 창수는 짧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구청 긴급 법률 상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보호나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담원의 작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짧게 끊고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가정법원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를 더욱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국냄비가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고 김치 냉장고는 조용히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빗방울이 굵어져 창문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이 고통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멀리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선희입니다.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침묵 대신 소중한 제 딸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니 마포 아파트에서 보낸 오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남편과 저는 30해 넘도록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시절 마포의 낡은 아파트는 우리 가족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고 김치 냉장고에서는 늘 김장 김치 냄새가 은근히 풍겨왔습니다. 벽시계는 틱탁거리며 삶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항상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큰일 없는 삶, 걱정 없는 하루하루.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순간들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크고 결혼을 하니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지켜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은지가 독립해 나가면서 집안은 고요해졌고 남편과 저는 다시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저는 문득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괜찮을까요? 너무 일찍 보내는 건 아닐까요? 남편은 담담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똑똑하고 잘할 거요.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만의 삶이 있어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리 쉽게 놓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포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은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속의 걱정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빗소리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 난 상처와 사위의 위협적인 말투가 떠오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딸의 행복뿐 아니라 제 삶과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님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통장님이 건넨 작은 USB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것을 증거로 쓸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통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봐야죠. 남편 창수도 무거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CCTV 화면이 나타나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면서 흐릿하게 켜져 있었고 음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작은 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내가 사인하라고 했지. 너 자꾸 사람 열받게 할래. 사위의 목소리가 화면 속에서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이어 들려온 은지의 떨리는 음성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오빠, 내가 말했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화면 속에서 사위의 손이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은지가 휘청이며 벽에 기대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창수의 주먹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님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진 못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부탁해서 CCTV를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남편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바로 법원에 제출해야겠소. 남편의 결연한 태도에 저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님도 말없이 조용히 저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거실 안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창수와 저는 가정법원 제출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통장님이 준 CCTV 영상, 은지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부엌에 놓였던 인주 자국이 묻은 공증 서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서 쿵쾅거렸고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 끝의 날카로움이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지. 창수는 독백하듯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야, 은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은지의 차가운 손끝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일 가정법원에 함께 가자. 무서워하지 말고 내 곁에 우리가 있으니까. 남편의 말에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통장님이 일어나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 해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문이 닫히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CCTV 속 은지의 흔들리는 모습과 사위의 위협적인 말투가 선명하게 떠오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살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소중한 딸을 위해서라면 이 두려움을 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내일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깨니 새벽의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입안은 말라붙은 듯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자 부엌 쪽에서 옅은 커피 향이 풍겨왔습니다. 남편 창수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깨꾸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저는 작게 대답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밤새 내린 비의 축축한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은지가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도 부어 있었지만 얼굴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조금 잤니? 제 물음에 은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답했습니다. 조금이요, 엄마는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며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도 별로 잠을 못 잤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함께니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제 손끝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제출할 자료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의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가볍게 스치며 종이 특유의 건조한 감촉을 남겼습니다. CCTV 화면, 캡처본 문자, 메시지 기록들, 인주 자국이 남은 서류 사진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넘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걸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오늘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은지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순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지야.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창수의 낮고 굳은 목소리가 은지와 제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요? 벽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렸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박동은 더욱 빨라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잠시 후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합시다. 창수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다시 빗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씻어낼 수 있기를. 가정법원의 긴 복도를 걸으며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호흡은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표정이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창수는 말없이 제 옆에서 걷고 있었고 은지는 제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떨림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도 끝에 법정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 속 무언가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론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담당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방 안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법정 안의 조명은 하얗고 밝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법대 위에 앉은 판사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출할 자료 있으시면 이쪽으로 주시죠. 남편 창수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았고 그중 CCTV 캡처본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증거는 충분한 듯합니다. 접촉 금지와 긴급 임시 보호를 명령하겠습니다. 본격적 심리는 추석 연휴 이후로 잡겠습니다. 짧고 명료한 판사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저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창수는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잘 되었소.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니 긴장을 늦추지 마시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그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마주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죠, 엄마? 그 질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책일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오진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제 말은 은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며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전화기가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사위의 이름이 뚜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숨겨진 분노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네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증거라니요. 가족 사이에 그깟 말다툼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인생 망가뜨릴 작정입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다툼이었나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전화기 너머로 그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죠. 뚝 전화가 끊어지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릎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역시 사위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어머니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가족 간의 이런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끄고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시계는 무심히 째깍거렸고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 창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연락이 온 거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수의 눈가에도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해야 할 것 같소. 남편의 말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용서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은 위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지와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두렵지만 끝까지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남편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작은 불꽃 같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다, 은지야. 우리가 너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야. 저는 은지의 방으로 가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 따뜻한 차를 놓고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이 순간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창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은지의 손끝은 아직 차가웠지만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법정에서 싸우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은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은지야. 이건 네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창수는 조용히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결정된 접촉 금지 명령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고 법정이 요구하는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소.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네가 받은 위협적인 메시지와 모든 통화 기록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해. 창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작게 고개를 들어 창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저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죠? 창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엄마나 나한테 연락하고 절대 대응하지 말거라.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니까. 그 순간 가족 사이의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탁자 위 차잔에서 올라오는 향긋한 차 향이 코끝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었어요. 이번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의 표정에도 조금씩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벽시계의 틱탁거리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더는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씩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철저히 준비합시다. 이번 일로 은지 내 삶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면 우린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거요. 그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이선희 씨 맞으시죠? 저는 사위분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투가 불편하게 차가웠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어머니가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아들 같은 사위를 폭력 가해자로 몰고 법정까지 가시다니 주변에서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고 입안은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메말랐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다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위분이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집안 어른으로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전화기가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위에 생긴 금이 제 마음속의 균열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아침 공기와 함께 시끄러운 빗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친척이었습니다. 선이야,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그렇게 좋은 사위를 네가 망쳤다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온 집안 망신이야. 다들 걱정해서 나한테까지 전화가 오는데 친척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흐릿한 창문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바로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고. 은지의 떨리는 어깨와 축축한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시린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고독, 두려움이 뒤엉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싸움 속에서 저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어 비가 잠시 그치자 저는 천천히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을 가지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편함 앞에 다가서자 복도 건너편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집 딸 말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이 터졌다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예민하게 그 목소리에 집중되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폭력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그렇게 점잖고 잘생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제 가슴이 조여오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으로 잡고 있던 우편물의 종이 끝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의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지만 제 귓가엔 그 말들이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힘없이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미끄러지듯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제 뺨 위로도 모르게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안의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창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 잠시 멈칫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남편은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요. 우리가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서러움과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너무 아파요. 가족의 일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창수가 천천히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혀질 거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져 왔습니다. 창밖으로 다시금 가늘게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빗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쌓인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외롭고 아프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오랜만에 밝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제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통장님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관리사무소로 천천히 걸어가는 길 복도에서 이웃집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다 선희 씨 편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통장님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차의 부드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힘드셨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CCTV 영상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기록된 출입 기록도 함께 준비해 두었어요. 통장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작은 난로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제 몸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많이 흔들렸는데 통장님 덕분에 힘이 좀 나요. 통장님은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웃들이 도와줄 거예요.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덕분에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선희 씨, 힘내세요. 우린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웃들의 응원 속에 제 마음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며칠간 느꼈던 고독과 절망이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난로의 작은 불꽃이 따스하게 춤추며 제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의 싸움이 길고 힘들겠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이웃들의 격려 속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거실 탁자 위에 모여 앉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부드러운 질감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창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오.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니까. 창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단호함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은지도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가 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이웃 김 여사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구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떡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제가 아침에 만든 떡이에요. 드시고 힘내세요. 그 떡에서 풍기는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저마다 미소를 지었고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은지의 눈가에도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창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이웃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출입 기록,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자료가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창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요. 그 순간 저는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며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집안을 비추었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리듬 있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온정 아닐까요? 저는 탁자 위에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차의 향기가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 주변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절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친 햇살처럼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선한 커피 향이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책들과 정리된 서류들은 신뢰감을 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안경을 쓴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손짓한 자리에 앉아 소파의 부드러운 가죽 질감이 긴장한 몸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로 충분할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기록, 이웃 주민들의 증언까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질 겁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속 긴장이 살짝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강력히 반박할 수 있으니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왜곡된 주장이나 다른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을 대비해야죠. 그 말에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촉촉해졌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딸분께서 침착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은지가 긴장한 듯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은지야.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창수는 신중한 얼굴로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자극해 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와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법정에서 마주할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밝고 차가운 법정 조명, 조용한 공간을 가르는 증언들, 날카로운 시선들, 심장이 또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낸 순간이 있으셨나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든든한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보리차의 고소한 향이 집안 곳곳에 퍼져 긴장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모여 앉아 변호사가 미리 보내준 예상 질문 목록을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은지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대답해봐. 남편 창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작은 목소리로 질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굳건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자 남편은 저를 벽 쪽으로 밀었고 그때 뺨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습니다. 단단한 결의가 느껴져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잘했어. 하지만 법정에선 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자. 창수가 다정하게 말했고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은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고는 다시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통장님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벽시계의 규칙적인 틱탁 소리가 집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단단한 결속을 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창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변호사도 강조했듯이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적 자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 힘들더라도 끝까지 침착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거라. 은지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힘들겠지만 꼭 잘해낼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안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는 너를 끝까지 믿고 있어. 법정에서도 오늘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가족 모두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감싸는 따뜻한 공기가 마음속 긴장감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연습을 마치고 은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차분하게 우리 가족의 앞길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일의 법정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문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위의 금속 손잡이는 차갑고 무겁게 손에 닿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자 밝고 차가운 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자극했습니다. 법정 내부는 조용하고 냉랭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굽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은지는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손끝을 통해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자리로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으며 저는 재킷의 차가운 천이 어깨에 닿는 감각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문이 다시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고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 내 폭력 및 금전 강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지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판사는 먼저 우리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 지시했습니다. 창수가 천천히 일어나 자료를 판사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류가 판사 앞에 놓이는 순간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증인 윤윤 J씨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호명에 은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법정 바닥이 울리는 작은 걸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은지가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점차 확고해졌습니다. 남편이 돈 문제로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하자 저를 위협하고 때렸습니다. 사위의 변호인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피고인은 다툼 중 실수로 손이 닿은 것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를 위협했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순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히 법정 안에 울렸고 저는 은지의 용기 있는 모습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서 있을 때 어떤 심정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판사가 CCTV 영상을 틀라는 지시를 내렸고 화면이 천천히 법정 앞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어두운 복도에서 사위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CCTV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마치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차갑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대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CCTV 영상은 폭력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손이 부딪히는 모습일 뿐 고의적인 폭력 행위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변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에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다툼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 측이 이를 과장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상적인 다툼이라니요. 제 딸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다시 증언대에 선 은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제이 씨 사건, 당일 남편분께서 서류의 서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은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을 거부했고 남편은 제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편분은 본인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당신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닌가요? 그의 말에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강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차갑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상대 측 변호인의 주장을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충분히 들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다음 심리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은지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억울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남편 창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 진실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법정을 나서는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는 흐릿하게 보였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창문을 통해 번져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도 마치 그 흐릿한 풍경처럼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방 안의 정적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틱탁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힘없이 등을 기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질 수도 있을까?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친숙한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은지가 조용히 나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고는 제 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약하게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은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저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저는 더욱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 더욱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자 방 한쪽에 놓인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은지와 행복해 보이던 사위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은 마치 꿈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은지의 작은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희망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 끝없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해받지 못한 채 고립될지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숙한 불안을 비추듯이요. 눈을 감으면 법정에서 들었던 상대 변호인의 냉정한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피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와 습기를 머금은 흙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작은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었을까? 그때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며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 속 문구를 확인하니 며칠 전 이웃 김 여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선희 씨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힘내세요. 작은 화면 속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속 깊이와 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따뜻한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제가 사실 많은 이웃들로부터 따스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앉아 손끝으로 침대보의 부드러운 천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럽고 익숙한 촉감이 저를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통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선희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작지만 강한 힘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 없다는 다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느새 새벽 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제는 상쾌하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씩 걷히고 새로운 결의가 저를 단단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찾아올 거라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새벽의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처럼 제 마음도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다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분명한 목적과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물이 끓는 소리가 귓가에 작고 따스하게 울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머릿속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은지와 창수도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새로 찾은 증거들을 전달해야 해요.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CCTV 영상 캡처본, 문자 메시지, 기록 이웃들의 증언서, 그리고 은지가 최근 발견한 추가적인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어요. 은지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서는 분명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좋아,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것 같소. 변호사님께 확실히 전달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소. 창수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눈길이 마주치자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느껴지는 가족의 단단한 결속력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우리는 자료를 정리해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길을 밝히듯이요.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변호사님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는 잘 해오셨습니까? 그의 차분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에 제 마음속 불안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건네자 변호사는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법률사무소 안은 조용했고 변호사의 표정에서 작은 미소가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자료들이 있다면 확실한 반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긴 싸움 끝에 희망이 다시 찾아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 가족은 지금 이 순간 작은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사무실 안은 활기차고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제 손등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응원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료를 펼쳐놓으며 CCTV 화면과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과 명확한 설명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녹취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지와 창수도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확신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피하고 이 명확한 증거들을 차분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판사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법정에서 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도 옆에서 철저히 돕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종이가 서로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귀에 깊게 듣고 각 증거마다 적절한 설명과 답변을 기록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도 차분하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이 관건이니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좋겠네요. 그의 긍정적인 말이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대 측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은 모두 확실하고 구체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에서 명확히 설명만 한다면 판사는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은지의 얼굴에도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은지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고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강한 용기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의 설렘을 느껴보셨나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긴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차분한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긴장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확실한 증거와 법률적 전략 덕분에 자신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아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지만 불안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준비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판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남편 창수가 천천히 일어나 판사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고 확신에 찬 표정에서 강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이웃 주민들의 명확한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판사가 은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윤, 은,
AGEC 추가로 제출된 이 녹취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되었고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당당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녹취록은 남편이 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위협과 압박으로 인해 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판사는 녹취록의 내용을 신중히 다시 듣기 시작했고 상대 측 변호인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여유롭거나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오랜 싸움 끝에 승리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지는 잠시 침묵하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그동안 제가 침묵하며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진술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딸이 이토록 용감하고 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 위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지가 자리로 돌아오자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출된 모든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강승환 씨의 폭력과 강압적인 금전 요구는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리자 저는 그동안 가슴속 깊숙이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따스한 온기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작게 숨을 내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유지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자세한 금액과 조건은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에도 당황과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사위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명확한 당혹감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손을 떨며 변호사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긴 시간 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고요한 평화와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긴장이 풀리며 몸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확연히 가벼웠고 차갑던 법정의 공기 대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위가 우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대신 깊은 후회와 수치심이 비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겠지만 그 진정한 후회가 제 마음의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구나.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용서와 경계 사이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져 왔고 우리를 감싸는 햇살이 이전보다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깨끗하고 맑았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긴 어둠 끝에 찾아온 이 따뜻한 빛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부드럽게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김치찌개 향기가 집안 가득 풍겼고 그 향기는 우리 모두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네요. 은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그동안의 무거운 걱정 대신 밝은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이제야 집이 제대로 된 집 같구나. 남편 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창문을 열자 맑고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오래된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시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틱탁거리고 있었고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은지야.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너만의 삶을 만들어 가면 돼. 창수도 깊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보다 네가 행복해지길 바란단다. 앞으로 더 이상 혼자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며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 햇빛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창수의 낮고 차분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고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은지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은 안도와 행복이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긴 어둠 끝에 다시 찾아온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온과 행복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며칠 후 아침 집 안으로 맑고 청량한 공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포근했고 마치 우리의 마음속 어두웠던 그늘을 부드럽게 걷어내는 듯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누룽지의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거실 한편에서 창수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작은 수첩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부터 요리 강습 듣기로 했어요. 스스로 좀 더 자신감을 찾으려고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귀에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은지야.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엄마도 기쁘구나. 창수가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다음 달 주말엔 가까운 바닷가라도 다녀오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다 함께 좋은 바람 좀 쐬고 옵시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따뜻한 시간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고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천천히 베란다로 나와 햇살을 받으며 화분의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꽃잎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웃집 김 여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보기 좋네요.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젠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웃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긴 싸움의 끝에서 얻은 평온과 해방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더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오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싸움을 마치고 다시 찾은 이 평온한 일상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 가족은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진실이 주는 힘을 배웠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던져주지만 그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다 사연 채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